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한방 생각하다가 더 초가집까지 다 사버린다. 저도 최악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 중요한 건강한 투자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절대 한방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인생은 한방이네, 인생 역전 뭐 이런 말들 있죠. 절대로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았을 때 타점이 크게 한 방 터지는 거지, 한 방만 노리시다가는 흔히들 말하는 골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시점,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측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워킹그룹은요, 암호화폐 황금기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남겼고,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뉴스 헤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제도 설계로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드디어 이제 규제를 완화하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번 판의 본질 자체가 누가 앞으로 현물 시장을 감독할 거냐, 그리고 선물과 현물을 같은 트랙에서 굴릴 수 있을지, 바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미국 본토에서 합법적인 구조로서 이게 구현이 되게 된다면은 자본은 엄청난 속도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뉴스를 보면서 단순하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 판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죠.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황금기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남긴 거고,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SEC가 사실상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업계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기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체는 이미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선물까지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크립토 스프린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선물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상장할 수 있을지 업계 의견을 직접 수령을 하겠다라는 거고, 의견 수렴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가이드라인까지도 내놓는 거고, 이 말인즉슨 현물과 선물이 같은 제도 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미국 SE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장이 들어오면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일부 스테이킹 모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목까지도 박으면서 시장의 완화 신호까지도 던졌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싸우는 기조가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면서 제도까지도 정리해 나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SEC가 심사 중에 있는 XRP 현물 ETF 결정을 10월달로 미뤘습니다. 동시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은행 인가까지도 신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XRP는 3달러 선에서 팽팽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제는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이겠죠. 시간 흐름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ETF부터 봤을 때 원래 8월 달에 결론이 나야 되는 시한이었는데 미국 SEC가 마지막 카드를 섰습니다. 최종 결정을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로 미룬 건데요. 여기서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XRP ETF가 승인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된 환경에서 XRP를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되겠죠. 자금 유입의 경로 자체가 공식적으로 열린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거부된다면 XRP의 제도권 진출에는 다시 한번 긴 시간이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부터 분수령이다, 이런 말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은행 인가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전국 은행 인가까지도 신청을 남겼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의 지위로서 올라서려는 거고, 이런 인가를 받으면 연준 마스터 계정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 RLUSD 같은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까지 보관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회사로 가는 그림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를 짚고 가야겠죠. 첫 번째로 XRP ETF만 승인되면 무조건 폭등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ETF 승인 직후에 단기 급등은 있었지만요, 결국에 매크로랑 수급에 따라서 등락 자체가 반복이 됐습니다. ETF는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장치일 뿐인 거지 수익을 보장하는 매직 버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고점은 3.84달러다. 이게 맞기는 한데요,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코인마켓캡은 3.84달러, 코인게코는 3.4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수치 자체보다는 시장이 어디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사 연기는 악재다. 이것도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ETF 심사 과정은 법정 시한까지 최대한 연기를 쓰는 게 관행입니다. 10월 달이야말로 진짜 결론이 나는 시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봐야 될 가격 구간은 과연 어디일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XRP 2.9달러 지지선입니다. 이걸 지켜내면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무너지면 2.65달러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3달러를 다시 확실히 회복을 하면서 3.13에서 3.2달러
돌파한다. 그렇다면 분위기는 다시 바뀌겠죠. 위쪽은 3.45 그리고 3.65달러까지 이 구간들을 넘어야지만 전고점 도전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게임인 거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로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다가오는 10월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TF는 돈의 관문이고 은행인가는 신뢰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은 돈과 신뢰, 그렇다면 XRP는 더 이상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기 힘들겠죠. 금융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거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미끄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지금의 가격대에서 시간을 벌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ETF랑 은행인가 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10월 달에 열릴지 닫힐지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시점 XRP는 가격만 보지 말고요. 이런 경로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어느 길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에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가을이요. XRP의 역사 자체가 완벽히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일 거다. 가격은 따라오는 문제일 뿐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문과 신뢰의 문, 그리고 그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여부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리시 IPO 신규 상장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공모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USDC나 EURC는 물론이고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RLUSD까지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청산을 월가의 전통 증권사인 제프리스가 맡았다는 사실인 거고, 이건 암호화폐가 이제 자본시장 결제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겠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실험이 아니라 실물 금융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심장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에 쌓여있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인데요. 지금 약 320억 달러가 대기 중에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규모가 쌓였을 때는 곧바로 큰 상승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요. 상황이 비슷한 건 분명합니다. 게다가 9월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연준 측에서 이런 기조까지도 확실히 바꾼다면은 이 대기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SEC랑 CFTC가 또 싸우겠지, 그러다가 또 늦어지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싸움이 아니라 분업 구조에 가깝습니다.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물을 열고요.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엇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은 아직까지 규제 밖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으신데, 하지만 이미 지니어스 법을 통해 가지고 발행 구조, 준비금 공개, 감독 체계가 전부 다 잡혔습니다. 그 결과물이 분리시 IPO의 결제 장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니어스법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총정리 중에 있고, 한 주말 중에 관련 내용들을 총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 자금이 많다라고 해서 전부 다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신호랑 실제 결제 사례가 동시에 나오는 구간에서는 과거에도 자본 이동 속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패턴 자체가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런 것들 보면서 시장의 체급 자체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브리핑 도움 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가격이 먼저 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도가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제도가 현재 방향을 먼저 잡아가고 있고요. 그 뒤에 자본이 속도로서 답을 하는 구조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시고 판단하면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물 규제 가이드를 어떻게 완성할지, 그리고 두 번째,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안전지대를 어디까지 넓힐지,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IPO를 넘어가지고 M&A라거나 대형 금융 거래까지도 확장이 될지, 이 세 가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고, 가닥이 잡히는 대로 후속 영상들을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굳어지면요, 미국 시장은 완벽하게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현물과 선물이 한 트랙에서 돌게 될 거고, 유동성은 깊어지면서 자본 이동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에요. 앞으로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떤 구조로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할 타이밍인 거고, 가격은 속도이고요, 제도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먼저 굳어지면은 속도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한 방에 인생 바꿔보겠다고 덤볐다가 정말 말 그대로 초가집까지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험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끔 시장이 좋아 보여도 또 반대로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선물 매매에 뛰어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나빠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금이 영원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선물 매매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해서는 안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담배를 남에게 권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사 채널에서 가장 1번으로 꼽는 거는 함부로 남들에게 선물 투자하라고 강조하거나 추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채널에서 항상 현물 매매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비트 현물만 하셔도 원칙 매매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올라가도 수익 실현 못하시고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현물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물 투자로 들어간다? 진짜로 위험합니다. 몇십 년 찍은 베테랑들도 선물 투자하다가 청산당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게 화장실 한번 다녀온 사이에 내 계좌가 영원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스스로의 통제입니다. 계획했던 가격이 오더라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욕심 때문에 이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에 모든 매수, 매도는 스스로의 선택인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처음 매수할 때 이미 목표 타점을 정해두고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매매만 지킬 수 있다면 시장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 세일을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